이 책은 제가 어지간하면 조금 중요한 부분만 읽어서 좀 수월하게 책이 두껍지 않아서 좀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매주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도 복습을 하거든요. 아무리 읽은 책이라도. 근데 다시 한번 읽으니까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자꾸 다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자기가 경험의 성질과 섞이거나 동일시되도록 허용할 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본연의 상태가 가려지거나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자기가 있다고 할게. 그러니까 진짜 나, 어디에 오염받지 않고 순수한 나가 있다고 치고 그런 나가 내가 살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을 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가 자반고등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고등어 이렇게 구워서 자반고등어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 대학 다닐 때인가 그걸 허겁지겁 먹었다가 체했어요. 그때 한 몇 년 자반고등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어떤 경험에 오염된 거죠. 자반고등어를 먹고 체했어. 근데 이건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자반고등어 드시지 마세요. 자반고등어를 먹게 되면 반드시 체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오염된 경험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 내가 나의 고유한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해버리면요. 나의 오염된 정신적 세계를 타인한테까지 막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반고등어 먹고 체한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어때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반고등어 먹었을 때 얻었던 평화,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는 사라지게 돼버리죠. 조금 후려쳐서 얘기하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나의 진짜 참된 본성은 오염되지 않아요. 자반고등어 먹고 100번을 체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물은 그 자체의 맛이 없지만 물에 섞이는 것의 맛을 띠고 예를 들어 차나 커피가 되는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의 본질적인 자기 또는 존재는 그 자체의 속성이 없지만 경험의 성질을 띠고 한 명의 개인, 유한한 자, 즉 에고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해가지고 따끈한 온수에다가 그 유자청을 한 숟갈 넣어서 따뜻하게 마셨어요. 저는 유자청을 마신 거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그 유자청의 대부분은 물이겠죠. 그 얘기예요. 물 자체는 맛이 없는데 유자청을 듬뿍 넣으니까 사실 유자청 대부분 설탕이잖아요. 너무 달고 제가 단 거를 좋아해서 그런가 너무 아침에 너무 만족하고 행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섞여서 유자청이 유자청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내용은 어때요? 맑은 물이었어요. 따뜻한 온수. 뭐 따뜻하다는 것도 사실 의미 없겠지만 그 본래적인 것은 물이었지만 유자청이라는 게 섞여버리니까 어때요? 그걸 마신 나의 경험에 어떤 특성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걸 우리는 나는 물을 마셨다라기보다 유자청 달고 맛있어라고 하는 내 경험의 성질로 이제 착각 또는 그걸 느낀 나를 또 다른 나를 이제 에고라는 표현이 조금 낯서실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오염되지 않은 참 나가 아니라 오염된 나, 경험에서 제한된 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제한된 신념을 가진 나, 그리고 그걸 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대상. 그래서 뭐 유식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런 데잖아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요. 누가 저렇게 멋진 옷을 입었으니까 나도 저 옷을 갖고 싶어. 왜? 너 그 옷 왜 갖고 싶어? 누가 입어서 멋있더라고. 이거예요. 진짜 소유하거나 뭐 아니면 필요가 아니라 누가 어떤 영화 배우가 뭐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 너무 좋아 보여. 나도 그 차 갖고 싶어.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타인한테 대상한테 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감정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슬픔을 느낀다는
나는 슬프다가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슬픔을 느낀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 정확하다는 것도 어폐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 뭐예요? 슬퍼. 나는 괴로워. 우울해. 근데 나는 우울함을 느껴야 해요. 우울은 우울이고 나는 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걸 나라고 오해해요. 아침에 제가 살짝 화가 났거든요. 다른 뭐 일적인 것 때문에. 살짝 화가 여기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명상을 가르친다는데, 뭐, 이게 아니라, 나는 화를 느꼈어. 화는 화고, 나는 나야. 그래서 화가 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명상이라는 건요. 나는 화도 안 나, 우울하지도 않아. 아무런 감정 없는 목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체온이 있잖아요. 뭘 보고 싶고, 맛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사람들은 욕망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걸 충분히 느끼는 거고, 알아차리는 게 명상을 하기 위한 거지, 명상을 했더니 욕심도 사라지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없다고 억누르는 거예요. 나는 명상하니까 욕망 같은 거 나타내서는 안 돼. 꽉 눌러놓는 거예요. 네. 큰 바위 같은 걸로 어딘가 그 구멍, 아까 화가 솔솔솔 올라왔다는 그 구멍을 딱 틀어 막으려고 하는데, 압력밥솥 그거 김 안 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압력밥솥도 요즘도 쓰나? 하여간 어쨌든 쿠크로 밥을 하던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던 어느 순간 김이 이제 뜸이 들고 나서 어때? 이 김을 빼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밥을 줘도 김을 빼고 그 김을 뺀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차린다고 본다면은,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꾹 눌러놔. 화를 나도 나는 명상하니까 참아야 되고, 뭘 갖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지. 그런 거 사면 안 되지. 내가 명상하는데. 그럼 이거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빵 터지죠. 빵 터져요. 우리는 경험 가운데서 참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참된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망각이 나 자신이란 느낌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합니다. 일부만 가릴 뿐입니다. 가장 어두운 감정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경험들이 그 경험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때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좀 비유가 안 맞을 수는 있겠는데, 연애를 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호시 쪽에 뜨거운 사랑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짬뽕을 좋아해.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야, 짬뽕 먹어. 아니. 나 짜장면 좋아하니까 너도 짜장면 먹어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맞춰주는 거죠.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너를 위해서 짬뽕을 먹어줄 게가 사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근데 너는 짬뽕, 나는 짜장, 우리 합의를 하자. 우동을 먹자. 이거는 이제 협상이겠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란 말이 서브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경험이라는 건 어때요? 나 중심으로 흘러가요. 야, 짬뽕 먹지 마. 짬뽕이 그렇게 사람 몸에 안 좋대. 짜게 먹으면 되겠니? 나는 짜장을 좋아하거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양한 삶에서 어떤 경험들 속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경험이 사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이런 경험도 되지만요, 명상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그 어떤 체험이 있어요. 명상을 했더니 뭔가 번쩍, 아니면 또 뭐 어떤 호흡이 너무 막,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체험도 하죠. 호흡을 했더니 저 발뒤꿈치까지 숨이 쭉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어요. 단전이 뭔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험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번 맛을 보면요, 못 떠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침에 5시마다 명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벽당이 네모 반듯한 벽당 안에서 들어가면은
요쪽 자리에서 앉아서 하니까 그날 명상이 되게 잘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어디 앉고 싶어요? 거기 앉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로또 명당 아세요? 그 집에서 1등이 몇 번 나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로또들을 다들 안 하신가 별로 표정이. 선생님 로또 이런 거 안 해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거 되게 몰라요. 몇 자리인지도 모르는데, 제 옛날에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 제가 이제 방학 때, 학생 때, 제 손을, 이제 방학 돼서 이제 집에를 갔는데, 제 손을 부여잡고, 뭐대로 막 가는 거예요. 차에 태워서. 그래서 갔더니, 로또 명당, 아예 집이 엄청 큰 로또 그 파는 집인데, 저보고 뽑으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빨리 알려달라고.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로또라는 걸. 지금도 사실 그 이후에 사실 해본 적도 없어요. 저도 게을러서. 뭐, 6자리 숫자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불러줬어요. 당연히 안 됐겠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경험. 로또가 1등이 저 집에 가니 몇 번이 나왔어. 그런 경험이 누적되니까 어때요? 그 집은 일종의 로또 명당이 되는 거겠죠? 거기 가면 1등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참된 자기 잊어버리죠. 물론 당연히 안 됐나? 됐는데 저한테 숨기는 거 아닐까, 우리 엄마가? 어쨌든, 그렇게 그런 다양한,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떠올렸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결국 그럼에도 나 자신이라고 하는 본래 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죠. 이거는 안 가려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고 탐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셨겠죠. 예를 들어, 깊이 우울할 때는 우리의 경험이 어둠에 물들어 평화 행복이란 우리의 본연의 성질이 거의 완전히 가려집니다. 우리의 자기는 변색되거나 어두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요. 장마철에 비가 계속 와서 일주일 내내 흐린 하늘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 위에 태양이 없냐는 거죠.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엔 크게 거시적으로 숲을 보면요. 괜찮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요. 세상이 당장 망할 것 같아. 그쵸? 옴짝달싹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이 하늘 한편, 이 구름 한 떠플만 벗기면요.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와 커피가 섞여도 물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듯이 우리의 본질적인 자기는 경험의 내용과 섞여도 본연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경험의 한가운데에서 본질적인 자기, 즉 존재와 접촉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된 책이니까 이제 번역이 좀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또 명상적인 책이니까 와, 뭐 좀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냐면요. 우리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마셨던 유자청은 본질은 물이잖아요. 유자도 사실은 다 그 본질은 물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이 신체도 뭐 70%인가 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더 나간 100% 물이겠죠? 본질은 변함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그 경험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본질적인 자기, 즉 존재와 접촉을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제로도 가지 말고 내일로도 가지 말고 아침으로도 가지 말고 점심으로도 가지 말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에 그대로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에서 호흡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몸이 내 마음과 가장 잘 만나는 매개가 호흡이라는 거죠. 호흡은 집중하면 드러나고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숨 쉬는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몇 번이나 느끼냐고요. 그냥 24시간 휙 지나가면 그냥 내가 숨 쉬었나? 근데 내가 숨 쉬었나 해도 숨은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그쵸. 쉬고 있어요. 내가 의식을 하던 말던 우리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각을 하던 말던 그 본질은 깨어 있어요.
근데 알아차릴 때 더 확실히 접촉이 되는 거죠. 숨을 쉬고 있다는 걸. 호흡을 의식할 때 확실히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 접촉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뭐 그라운딩이라도 표현하거든요. 옛날 요즘도 그런가? 특히 세탁기 같은 거 물이랑 닿는 거 접지 않으면 전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다른 데로 이렇게 누전 안 되게 하는 걸 접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대상과 접촉하고 있는 느낌 있죠. 느낌. 또는 호흡에 이런 접촉하고 있는 느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접촉하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을 바라볼 때, 저기 선생님이 지금 제가 좀 바라보죠? 제가 지금 대상과 접촉한 거죠. 또 지금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잘 듣는 거, 접촉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아까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금붕어 집중력이 9초인데 현대인의 집중력이 8초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금붕어 키웠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욕조란다. 뭐죠? 수조. 어항. 욕조. 어항을 가져와서 수초도 심고, 바위래.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고, 이렇게 산소 돌아가는 이런 것도 넣고, 몇 년을 금붕어를 키우는데, 금붕어는 이제 중간에 몇 번 이제 죽어서 갈아 넣게 됐는데, 금붕어가 정말 멍청해요. 미안하다, 금붕어들아. 그런데 사료를, 이렇게 먹이를 주면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실제로. 배가 빵빵해서 터질 때까지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야, 우리는 그래도 집중력은 금붕어보다 1초 늦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살잖아. 아니죠. 우리는 욕망의 먹이를 계속 되먹이만 거죠. 계속 되먹여요. 계속 무한히 반복해서 물리적인 배는 안 터져도 정신적인 배는 이미 터졌어요. 더 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더 하면요. 그래서 존재와 접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아까 같이 욕망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 뭐를 만나야 돼요? 욕망을 만나야죠. 욕망을 알아차려야죠. 근데 어때요? 무거운 걸로 그 욕망을 억압하고 눌러놓으면 언젠가 빵 터져서 수습 불가능. 압력밥솥도 터지면 무섭더만요. 소뚜껑 날아가면. 압력밥솥이야 진짜 그 정도만 피해를 입는다지만 내 욕망은 어때요? 남한테도, 사회에도, 이웃에도, 더 나가면 국가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단 말이죠. 하나만 더 하면요. 분리된 자아, 즉 에고는 제한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끼며 불안해하기 쉽고,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의 이면에 있는 충동이며 우리의 본질적인 자기 또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자연 상태의 평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제한된 나는 제한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정관념, 컴플렉스 이런 게 제한된 감정이에요. 제한된 분리된 자아고 제한된 자아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굳어서 안 돼. 또 뭐가 있죠? 난 여자야. 또는 난 남자야.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난 너무 어려. 이런 거 뭐예요? 다 제한된 신념이에요. 누군가가 근데 되게 이런 건 누군가가 주입했을 경우도 있고, 물론 자기가 그거를 보고 경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외부에 있어요. 잣대가. 밖에 있는 거예요. 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가난해서 안 돼. 나는 학벌이 짧아서 안 돼.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이 정도, 내가 스카이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한된 신념이에요. 네. 그래서 제한된 신념은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편안하거든요. 그렇게 선을 나눠놓아야 그 안에 있을 때 편안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편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대적인 편안함은 불편함을 수반하는 겁니다. 불편하니까 편안한 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계속 나눠요. 너는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절로 가. 너는 우리 편이니까 일로 와. 그 뭐예요? 불안해서 그렇거든. 편을 나눈다는 건요, 불안해서 그래요. 제가 나를 언제 해야 할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편이 되면 좋겠는데 내 편이 안 돼? 그럼 어때요? 배척. 저리 가. 너는 내 말 잘 들으니까 일로 와. 이거 되게 유치하지만 어린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50, 60, 70 먹어도 그렇게 해요. 내 편, 네 편 나누는 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게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본질적인 자연 상태인 평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죠. 분리된 자, 즉 에고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열등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참된 본성에 내재된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힘 등을 키우려 합니다. 이것이 대다수 불평, 비난, 비판의 이면에 있는 충동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여가지고 큰 깃발을 세워서 우리 편으로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막 했으면 좋겠어. 왜 그래요? 혼자서 기능할 수 없는 제한된 신념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류들과 유유상 중에서 더 많이 모이고 싶어요. 왜? 내 에고는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와 비슷한 에고를 더 확대해서 키우고 싶어요. 그래봤자 더 큰, 좀 사이즈가 큰 에고일 뿐이지만 그래봤자 에고입니다. 명상을 한다는 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돼요. 명상은요, 또 둘이 있어도 번거롭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는 게 명상이고요. 군중 속에 같이 있어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게 명상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내가 혼자 있었나? 싶고요. 군중 속에 함께 머물러도요. 번거롭지 않아요. 하나가 돼 있으니까. 이미. 근데 이렇게 안 됐을 땐요. 하루 종일 혼자 못 있습니다. 반대로 군중 속에서도 계속 편가르고 나누고 쟤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저건 어쩌고 이렇게 계속 현미경으로 나누듯이 나누게 돼요.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 있는 그대로가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온전하지 못하고 계속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서 계속 나눠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지금 이대로도 완벽하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라는 명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